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의 백영현 포천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제 포천시장으로 부임하신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재난안전 관련 방송이다 보니까 이 재난안전 관련해서 지금 포천시에서 좀 어떤 사업 해오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민선 8기 포천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시민과 각종 교통 관련 또 일자리 관련 또 복지 관련 이런 10개 분야의 153개 사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42개 사업은 이제 완료가 됐고 또 특히 포천에는 이제 공원이 많지 않은데 청성산을 남산과 같은 랜드마크로 이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금 아주 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또 그리고 맨발 트레킹 코스 그리고 숲속의 도서관 이런 것들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또 특히 포천은 포천천 약 30km 되는 포천천에 포천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제 모여 사시는데 그 포천천을 친수 공간을 조성을 해서 아이들 손잡고 거닐면서 또 피크닉도 하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약 66개소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최우선 안전이 최우선인 그런 포천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육군단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작년이었죠. 그 육군단 부지에 포천시 반환 결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렇다면 굉장히 넓은 부지잖아요. 이 육군단 부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지가 상당한 관심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발전 계획이 구체화됐습니까? 예, 사실 포천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또 서울보다도 1.4배나 넓은 그 광활한 지역인데 그 중에서 약 4분의 1, 2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이렇듯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이런 2중 3중의 규제 때문에 사실 발전을 많이 못 해갔던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또 그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그런 관심 지역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70년 정도를 희생했던 그 지역이 국방부로부터 우리 포천시에 반환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 된 지역을 저희는 포천시는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서 현재 국방부 또 드론작전사령부가 우리 포천에 또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론작전사령부와 함께 우리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온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행히 저희가 그런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가는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으로 올해 이제 선정이 된 바가 있어서 국비 약 12억 원 정도 지원받고 우리 시비를 이렇게 같이 매칭 펀드로 해서 우리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드론과 관련해서 K 드론 배송 이걸 이제 중앙정부 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포천에서 실증 구축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의 내용은 저희 포천에는 그런 캠핑장도 많고 또 군부대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같은 데에 의약품이나 또 밀키트 같은 상품을 배송하는 사업 또 그리고 드론작전 사령부에서는 각 산재대에 있는 군부대에 물자 수송도 하고 군수물자 수송도 하고 또 주식 부식 같은 것도 이렇게 수송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포천시와 또 드론작전 사령부 또 드론을 생산하거나 이제 드론 관련 업체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구축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포천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위치적으로 봐도 한반도의 완전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산업 발전의 그 이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여건도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때 드론 중심 산업이 잘 발전되기를 좀 기원을 해 봅니다. 네네. 이번에는 인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아까 예. 그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포천시가 현재 인구가 14만 명 정도인데 네. 계속 이제 감소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고령 인구도 많고 그래서 참 인프라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점에서 주민분들께서 불편해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좀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예, 우리 포천에는 8천여 개, 약 8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서 유발해내는 지역 내 총 생산액 연간 7조 2천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1인당 GRDP가 5,100만 원이나 되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정주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주지 못해서 그렇다는 판단을 가지고 우리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이라든가 또 청송산 공원화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조성을 해주면서 우리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은 현재 뭐 8천여 개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 다 인근 양주나 의정부 밀락지구에서 거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주 환경만 잘 조성이 되게 되면은 일자리가 있는 포천에서 그분들이 잠자리도 포천에 정해서 포천에 정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포천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천의 이제 일자리 발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네. 또 그만큼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천시가 이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이란 이름으로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죠. 네네. 뭐 시설물에 대한 뭐 집중적인 점검 활동 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포천시는 재난 사고 사건이 대부분의 그 뭐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또 혹시 저수지가 많은 우리 포천인데 그 저수지 붕괴됐을 때의 우려 사항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지난 4월 16일에도 각 관련 부서장들을 이제 이렇게 소집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미리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예견되는 그런 재난 재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예방 활동 이런 것들도 하고 또 발생했을 때에 대처하는 훈련 이런 것들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산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포천이 또 산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봄철 뭐 이런 그 때에는 또 산불이 좀 많이 문제가 돼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산불 예방과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요즘 이제 기후 이상 기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산불이 나면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우리 포천이라는 곳은 64%가 산림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불 예찰 활동을 이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시 또 1년 중에 일정 부분 봄, 가을만 이렇게 산불 예찰 활동하고 또 훈련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전국 최초일 건데 10개월 동안 여름 한 2개월 동안만 그런 배치를 안 하고 10개월 동안을 상시 예찰할 수 있는 그런 감시원들을 배치하고 또 그렇게 예찰 활동을 통해서 산불 예방 또 났을 때는 신속히 진화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북부에서는 또 잊을만 하면 또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소나무 재선충병이거든요. 네. 또 포천시에서 또 올해 초 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명령을 또 내신 바가 있고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병 현재 지금 그 방제 관련해서 좀 효과가 있습니까? 네, 우리 포천에서는 2007년도에 그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이제 발병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64%가 산림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그 산림에는 대부분이 재선충병에 감염이 쉽게 되는 소나무나 잣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잣나무나 또 소나무의 재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예방 주사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실시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 올해는 상반기에만 17,000번 정도의 재선충이 감염된거나 감염된 지역에 있는 그 소나무나 잣나무를 이렇게 벌목해서 또 그 이제 예방 활동을 그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서 그 시장님께서 드론 산업 좀 육성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드론을 활용해서 그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좀 그런 사업들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실증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드론과 관련해서는 예방 활동, 특히 예방 활동이 아주 효과가 있는 거로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하고 이게 예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을 한 다음에 진화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찰 활동을 통해서 드론으로 또 등산객들에게 주지시키는 방송도 하고 또 이런 산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산림청이나 소방서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드론을 통해서 지금 함께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드론 산업 발전하는 걸 보면 좀 물류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또 뭐 군수 물자도 수송하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여요. 드론들이. 아마 뭐 이런 부분에서도 조만간 이제 포천시에서도 성과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어떠십니까? 예, 우리 포천시에서도 올해 2024년도에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이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실증 사업은 대부분이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K 드론 배송 그 상용화 사업과 이제 가입 비슷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밀키트라든가 어떤 그 의약품 또 구부품 이런 것들을 우리 포천은 서울시보다 넓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민가들이 산재되어 있고 또 특히 어떤 캠핑장이라든가 또 펜션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핸드폰 그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의 배송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특히 우린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포천이 5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실증 사업을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아마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배송하는 그 사업이 실행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포천에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작년 7월 9월 1일자 창설이 됐습니다. 우리 실증 사업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실증 사업은 드론 작전 사령부하고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는 군 수송 물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드론으로 배송하는 그런 사업을 공동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드론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네네. 아까 이제 재난 상황에서 드론이 좀 활용이 또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재난을 아예 예방을 한다든지 그리고 구조 사업에서도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예, 우리 포천시에서도 2024년 올해 국토교통부 스마트 도시 솔루션 그 확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스마트 드론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자동 무인 드론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착돼 가면은 사회 재난이나 뭐 사회 재난이나 또 자연 재난 같은 것들도 그리고 또 도심의 어떤 환경을 감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잘 쓰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CCTV를 설치해서 상황 관리를 해왔지만은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드론을 활용을 해서 그 재난 위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재난 당국의 눈이 되어줄 수 있겠네요. 그렇게 CCTV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알겠습니다.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근데 포천시가 산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호우가 확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또 이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포천은 그 산자수려한 관광지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뭐 사방댐 사업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그런 재난 재해로부터의 인명을 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모의 훈련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이 경사가 좀 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의 훈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뭐 향락객들을 좀 분산하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대부분의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저희가 한 64개소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재해가 아주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에 대처하는 그런 부분 또 이랬을 때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지정 이런 것들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향락객에 대한 대비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주민들에 대한 좀 대피 시설들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포천시에 또 거동이 좀 불편한 고령층들이 또 많으시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 포천은 서울시보다 약 1.4배라는 넓은 지역에 이렇게 아주 산재해서 주민들이 살아가시는 특이한 도농 통합형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곳에 대피소를 만든다든가 이러지 못하고 이렇게 분포해서 대피소라든가 이제 그런 쉼터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88개소나 되는 그런 대피소 산재했군요. 그런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고 또 여름 이제 무더위 폭설기에도 많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무더위 쉼터 같은 것도 230개소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폭설기에 주민들이 좀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쉼터에서도 어떤 안전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좀 구비해두고 갖춰서 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포천시에서 이제 안전 대책들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데 시민 안전보험을 좀 일부 지자체들이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 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좀 안전사고 당했을 때 좀 피해를 보상해서 좀 복귀를 돕는 이런 보험인데 포천시도 지난 2020년에 도입을 하셨고 이거 좀 성과는 어땠습니까? 예, 저희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그 동안에 한 64건에 2억 3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다중 밀집 또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회 재난과 같은 27개 정도의 보장 항목으로 확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슬기로운 포천 생활이라는 슬포생이라는 그런 영상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슬포생. 슬포생. 재밌네요. 어떻게 좀 그 구독자는 많이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요즘요. 이 출생률 문제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이런 정책들 그리고 또 인프라가 참 중요한데 포천시에서도 요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그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네, 포천이 약 8천여 개나 되는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저는 그 원인을 교육에 있고 육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시민들께 그런 육아하기 좋은 그런 환경 조성하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통합 육아 지원센터를 저희가 이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설계 공모 중인데 내년도에 아마 착공이 될 겁니다. 이 시설에서는 아이들의 아이사랑 놀이터라든가 또 직업 안전 체험관 아이들이 장래 직업을 선택했을 때의 그 직업에 대한 안전 체험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육아지원센터를 112억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착공해서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기간에 건설이 되는데 이게 건설이 되고 나면 아마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한테 또 많은 이렇게 각광을 받을 거고 또 아이들에게도 실질적으로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순기능으로 작용을 해서 아마 타 지역으로 교육 때문에 육아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다시 포천으로 들어오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포천에서 산후조리원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조성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산후조리원인가요? 예, 이제 경기도와 이제 그 연계해서 추진했던 그런 산후조리원인데 약 20실 정도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청성산 산자락에 같이 이 산후조리원이 조성이 돼서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인 그렇습니다. 거죠?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인데 우리 포천 시민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포천 시민들이 한 40% 정도 그 시설 사용을 하고 나머지 60% 정도는 도민들 중에서 그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니까 거기서 네. 이제 아이들도 산후조리 하면은 네. 굉장히 좋겠네요. 그리고 숲 옆에 있어서 네. 청성산이라는 그 숲자락 옆에 있어서 아주 더 산모들로부터는 더 좋은 그런 반응이 좋겠어요. 반응이 좋고 또 이렇게 확대해가는 거는 산자락 숲속에도 산모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포천시에서도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이 조성됐다고 들었어요.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하는데 이 달빛 어린이 병원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그 개소식에 다녀왔었는데 저희 포천 시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그 병원이라고 저는 이제 자랑을 하고 또 그렇게 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 시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근에 있는 철원군이라든가 연천, 동두천, 심지어는 양주시에서도 이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그 엄마들이 또 문의도 하고 있고 또 찾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토요일이나 공휴일, 일요일 같은 때는 아이들이 아파도 어디 진료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우리 달빛 어린이 병원에서는 공휴일 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또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호응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아팠을 때의 어떤 그 혜택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시설을 통해서 저희는 또 포천에 인구가 뭐 다소나마라도 이제 늘어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이 좀 병원하고 행정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특히 최근에는 심질환계 그런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응급센터도 같이 병원하고 연합해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곧 어린이날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네네. 근데 포천에 명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뭐 포천하면은 뭐 산정호수 이 정도 떠오르는데 포천에서 좀 가볼 만한 명소들 몇 군데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포천은 아마 70년대, 80년대에 포천에는 화강석이 아주 유명합니다. 네. 이런 석재가 뭐 우리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국회의사당 이런 데 많이 납품됐던 아주 질 좋은 화강석이 많이 배출이 된 채석이 됐었는데 이렇게 채석을 하고 나서 버려졌던 그 폐 석산을 우리 예술 조각공원으로 재탄생시킨 명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트밸리. 포천 아트밸리. 포천 아트밸리.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버려졌던 환경을 치유한 사례로 중학교 교과서에도 이제 수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 이곳을 가족 단위로 나들이 하는 그 나들이객이 많죠. 그리고 뭐 이렇게 관광지 한탄강 그 세계 지질 공원이라든가 또 산정호수 그리고 사설 시설이긴 하지만은 허브 아일랜드 허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그 일대가 아주 차가 밀려서 못 갈 정도로 많이들 찾고 있죠. 네. 아이들이 네, 시장님께서 이제 포천 자랑해 달라고 하니까 눈빛이 달라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 포천시와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이청득 시임의 자세로
많은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들은 말씀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실천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책을 듣고 정책을 만들어서 탁상에서 이렇게 논하고 그러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무실력행의 자세로 실천해서 시민들이 지금까지 그 걱정을 하고 그랬던 포천의 낙후성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서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관광특구 3대 특구 지정을 위해서 온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앞으로의 포천 100년의 초석을 놓는 자세로 행정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경기도 포천시의 백영현 포천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시장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